안녕하세요. 빅데이터 활용센터 인턴 김승식입니다. 파이널 에세이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분석 및 진로 설계, 그리고 개인 연구 과제, 인턴십에 대한 후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과학자라는 저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케글에 있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데이터셋을 간략히 EDA 해보았는데요. 해당 자료에서 가장 주요했던 지표들만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우선 학력을 보시면 대졸과 석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무 관련 경험은 없다고 말한 사람이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교육 시간은 25에서 125시간이 가장 많았고 전공은 대부분 이공계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졸이면서 직무 관련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전공은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단순 지표로만 보았을 때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미국에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고스펙이 일반화된 한국과는 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의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학위입니다. AI 전문가나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석박사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 나아가려면 최소 석사 학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역량에 대해서는 모델을 설계하고 또 그리고 모델의 성능 트래킹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력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최신 기술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자 혹은 AI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논문을 학습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논문 분석 또는 논문 구현 등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역량과 논문 분석력을 동시에 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연구 과제입니다. 최근 공모전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텐션 개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시계열 데이터란 시간 순으로 순차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뜻합니다. 일자별 주식 가격 데이터처럼 하나의 변수만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해서 측정되어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닐라 RNN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인공신경망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순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노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구조인 거죠. 기존의 인공신경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되고 그리고 H1, H2에 해당하는 은닉층 간의 교류는 일절 없지만 RNN은 은닉층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시계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 노드를 통해서 t 시점의 데이터 xt가 입력되면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함께 활성화 함수와 그리고 가정치 행렬을 통해서 비선형 변환되어서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즉 ht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ht는 t 시점에 입력되는 정보 xt와 그리고 t-1 시점까지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ht-1을 종합해서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도출하여서 이를 비선형 변환해서 최종 출력인 y 값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닐라 RNN에는 장기 기억 소실이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은닉 노드랑 은닉 노드 사이로 정보가 전달될 때 만약 이런 노드가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정보가 계속해서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STM과 GRU가 나오게 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 구조입니다. 우선 어텐션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계열 모델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소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닉 노드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될수록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커지지만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정보가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시계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성능이 저하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바로 어텐션입니다. 마지막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 벡터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 시점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고려해서 필요한 애들만 골라서 쓰자라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골자입니다. 그럼 최종 출력값 y에 대해서는 어떤 시점의 벡터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텐션 구조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각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종합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활용해서 최종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예측 성능이 좀 더 우수하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는 최종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각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한 후에 이를 소프트맥스 함수에 취해 주어서 확률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확률값으로 변환해 줌으로써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이 알파들이. 그래서 이제 각 시점의 이 알파들이 바로 각 시점의 벡터 기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예측 결과와 관련성이 높은 시점의 데이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서 의사결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후에 컨텍스트 벡터와 최종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계산해서 최종 예측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with attention 모델을 활용한 기계 번역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라고 한다면 모델의 인코더에는 영어가 입력되고 디코더에는 입력된 영어에 대한 불어가 출력되겠죠. 어텐션 모델을 사용하면 디코더가 불어를 출력할 때 어떤 입력, 그러니까 어떤 영어 단어에 더 집중해서 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코노믹구라는 불어가 출력될 때 유로피언과 이코노믹 을 좀 더 집중해서 보았음을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내용 요약입니다. 바닐라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신경망 구조이고 장기 기억 소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과 GRU가 제안되었습니다.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인 병목 현상을 해결하였고 해석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텐션은 시퀀스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죠. 기존에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관계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얻었지만 트랜스포머에서는 인코더는 인코더끼리 그리고 디코더는 디코더끼리 어텐션을 학습해서 스코어를 얻는 구조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GPT 또한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턴십 후기입니다. 우선 인턴십을 통해서 배운 점으로는 실제 AI 서비스를 개발해 보면서 데이터 분석을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또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더라도 이를 고객이 사용하기 편한 직관적인 UI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제 분석 및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플라스크나 파이토치 같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해 보면서 논문의 흐름, 그리고 작성 과정, 그리고 차별성 강조 방법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 아쉬운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딥러닝을 활용한 AI 서비스도 제작해 보고 싶었지만 영약
생각과 의지 부족으로 인해서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센터의 직원분들이 너무 잘 대해주시고, 그리고 인턴 분들도 다 성격이 정말 잘 맞았기 때문에 인턴십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인턴이 끝난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정말 유익했던 인턴십 후기를 이상으로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